자, 오늘 4강 화학 반응식의 양적 관계 부분을 들어갈 텐데, 그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던 1강부터 3강까지 중에서 우리가 풀지 않았었던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선생님이랑 같이 함께 하는 것은 일단 심한 문제 위주로 좀 진행을 한다 그랬고요. 자, 필수 유제 문제는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서 채점까지 좀 해보라고 이야기를 드렸었거든요. 자, 이때 혹시 1강부터 3강까지 필수 유제 중에서 이건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었나요? 있었습니까? 아, 이 정도는 그 문제가 괜찮은 것 같다, 아니면은 헷갈리더라, 뭐 이런 식의 문제들이 좀 있었습니까? 자, 그런 문제가 있다면 지금 좀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라요. 4강 들어가기 전에 미리 좀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있습니까? 1강에 있었나요? 없고요. 자, 2강에 있었습니까? 2강도 괜찮나요? 2강에 4번 문제요? 이번에 4번과 5번? 좋습니다. 자, 그럼 일단 2강 쪽으로 잠깐 좀 넘어가셔서 페이지 14쪽이군요. 14쪽에 4번 문제를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같은 부피의 플라스크에 들어있는 기체 XO2, 그 다음에 YO2, Z2O4의 질량을 나타낸 것이고요. 기체의 온도와 압력은 서로 같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는데요. 문제에서 동일한 플라스크에 기체들이 각각 들어가 있는데, 문제 조건에서 지금 현재 온도와 압력 조건은 동일하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항상 생각을 해야 될 게 PV는 nRT입니다. 선생님 뭐 계속 누누이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이제 화투에서 쓰는 거지만 개념 자체를 알기 위해서는 참 쓰기 좋은 공식이에요. 그죠? 온도와 압력이 동일하다 그러면은, 자, P 지금 현재 압력이고요, T 온도죠. R은 상수값이니까 어차피 같다라고 본다면은, 이때 지금 현재 플라스크 내에서 부피와 기체의 몰수는 어떻다?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럼 지금 현재 XO2부터 시작을 해서 각각 동일한 부피 속의 플라스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몇 몰씩 들어가 있는지는 몰라도 결과적으로는 지금 현재 XO2, YO2, 그 다음에 Z2O4 같은 경우에는 모두 같은 몰수만큼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상태에서 질량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 XO2랑 그 다음에 YO2랑 Z2O4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각각 질량이 지금 현재 4.4, 6.4, 9.2, 4.4, 4.4g, 그 다음에 6.4, 9.2, 6.4g, 그 다음에 9.2g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찌됐건 동일한 부피 속에 기체가 들어가 있는데 온도 압력까지 동일하다면은 같은 몰수만큼 들어가 있다, 맞죠? 그러면은 정확한 몰수를 몰라도 여러분들이 몰수를 지정을 해버리시면 돼요. 자, 이때 분명히 문제에서 원자량을 물어볼 테니까 우리 얘네들의 몰수를 한번 지정을 해보도록 합시다. 가장 쉬운 방법은 얘네들을 모두 다 1몰로 정해버리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정해져 있는 실제 원자인 산소 원소가 나와 있으니까, 산소 원자가 나와 있으니까 우리 모두 다 얘네들을 0.1몰씩 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0.1몰씩 있다고 가정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1몰 질량으로 바꿔주면은, 얘네들을 1몰 질량으로 바꿔주면은 각각 0.1몰당 4.4g, 6.4g, 9.2g이니까 얘는 44g, 그리고 얘는 64g, 그리고 얘는 92g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XO2 같은 경우에는 X 원자 하나랑 그 다음에 두 개의 산소 원자가 결합해서 지금 44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산소의 원자량은 얼마? 산소의 원자량 16이죠? 그럼 얘 혼자 32를 차지할 테니까 얘는 얼마가 될 것이다? 12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정할 수가 있죠, 그지? 자, 마찬가지로 얘 같은 경우에는 Y 하나에 두 개의 산소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두 개의 산소가 들어가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16자리가 두 개 있으니까 32. 그렇다면은 Y 혼자 얼마가 된다? 32가 된다, 이렇게 정할 수가 있겠지. 이해되세요? 자, 그럼 마지막 Z2O2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Z랑, 그지? 네 개의 산소가 반응을 하는 거잖아요. 요것만 해가지고 얼마야? 요것만 해서 64지. 그럼 나머지 얘네 이 두 개의 Z가 차지해야 되는 질량은 28이죠. 그렇다면은 이때 Z 혼자는 얼마다? 14다. 이렇게 정할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정해주시면은 X, Y, Z의 원자량을 비교했을 때 가장 큰 것은 Y가 제일 크겠네요. 그 다음에 G, 그 다음이 X, 이런 식으로 원자량을 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해. 기체 분자 수는 가가 나보다 많다 그랬는데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동일한 기체 분자의 몰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억은 틀린 말이 되겠고요. 니은의 원자량은 Z, Y, X 순이다. 아니죠. Y가 제일 크고 G, X 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니은도 틀렸네요. 디귿에 1g 속에 포함된 원자 수는 XO2가 G2O4보다 많다 그랬습니다. 자, 앞서 1몰 질량을 44g이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얘네들 1g당 몰수는 44분의 1몰이겠죠. 맞지? 근데 이거는 분자 몰수. 이건 분자 몰수고 이것을 지금 현재 원자 몰수로 바꿔주려면은 3원자 분자니까 곱하기 3 해주면 되겠죠. 맞지? 자, 그런데 Z5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1몰 질량이 92g. 따라서 1g당은 92분의 1몰이니까 여기에다 곱하기 얘 몇 원자 분자? 6원자 분자. 그지? 곱해주면 되겠네요. 근데 이렇게 곱해주면은 지금 현재 XO2가 Z2O4보다는 더 원자수가 많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옳은 것은 디귿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었습니까? 자, 항상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조건을 잘 보고 이런 식으로 부피와 몰수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풀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압력과 온도가 거의 일정한 상태에서 문제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압력과 온도가 달라지는 경우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온도 자체의 변화보다는 압력 자체의 변화는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공식을 좀 잘 생각을 해 두시기 바라요. 자, 5번으로 계속 가겠습니다. 그림은 탄소 원자가 3개인 탄화수소 기체 X의 분자량을 측정하기 위한 실험이고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거든요. 문제에서 이미 벌써 탄소 원자 수가 3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C가 3개가 있을 때 H가 몇 개가 있느냐 이거죠. 몇 개가. 맞죠? 근데 이게 지금 현재 나올 수 있는 탄화수소를 생각을 해보면은 탄소수가 3개일 때 수소가 8개가 붙을 수도 있고 6개가 붙을 수 있고 4개도 붙을 수 있어요. 그죠?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탄화수소가 가능한 녀석들일 텐데, 자, 먼저 용기 속에 공기를 뺀 후 진곡 상태에서 용기의 질량 측정했고, 가의 용기에 메테인 기체 넣은 후 질량 측정했고, 그 다음에 메테인 다 뺀 다음에 온도, 압력, 나와 같게 만든 다음에 X를 넣고 질량을 측정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지금 실험 결과로 각각의 질량들을 표현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지금 탄화수소 X가 어떤 녀석인지를 확인하고 싶어 하는데 지금 나에 보면은 메테인을 집어넣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 메테인을 집어넣는 이유는 무엇이냐? 앞서 이야기했던 4번 문제와 동일한 형태의 문제입니다. 자, 진공 상태의 플라스크가 있어요. 진공 상태의 플라스크가 있는데 그 플라스크의 질량이 148g이거든요. 그죠? 자, 근데 제일 먼저 뭘 채웠어? CH4, 메테인을 채웠단 말이에요. 맞죠? 그래 놓고 측정을 했더니 152g이 나왔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 메테인만 차지하고 있는 질량이 152에서 148을 빼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얘 혼자 몇 g 차지하고 있구나? 4g 차지하고 있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죠? 맞지? 근데 얘 빼버렸단 말이야. 얘 빼고 나서 다시 요걸 집어넣은 거잖아요. 요걸 집어넣은 거잖아. 그래 놓고 질량을 측정한 거죠. 그랬더니 이번에는 159g이 나왔어요. 그러면 148g에서 빼주면 되겠지. 그러면 지금 현재 얘를 집어넣은 질량은 얼마구나? 집어넣은 질량 얼마구나? 11g이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런데 앞서 우리 문제에서 보면은 4번 문제에서도 압력과 온도가 동일한 상태에서 부피가 같은 몰수가 같다 그랬거든요. 분명히 다실험 조건에서 메테인을 뺀 다음에 기존 나와 같이 온도와 압력을 유지한다 그랬거든요. 온도와 압력 그대로 유지한 다음에 지금 탄화수소 X를 집어넣고 있거든. 그러면은 처음에 들어있던 메테인의 몰수와 이후에 들어가는 X의 몰수가 어떻다? 같다라는 이야기잖아. 맞지?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메테인의 분자량이 16이에요. 맞죠? 따라서 지금 현재 4g이면은 4분의 1이죠. 0.25몰이거든요. 즉 지금 현재 플라스크에 0.25몰의 메테인을 집어넣어서 실험을 하고 있는데 온도 압력이 동일하다? 그러면은 지금 탄화수소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X 같은 경우에도 0.25몰이 들어가는 게 11g이라는 이야기죠. 됐습니까? 그럼 실제 분자량은 얼마다? 실제 분자량은 얼마다? 44다. 맞지?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서는 탄소가 3개가 있어요. 탄소가 3개가 있고 수소가 몇 개 있는지 몰라. N개야. 맞지? 그게 44가 나와야 되거든. 근데 탄소 3개만 하면 얼마예요? 36이죠. 그죠? 36이면은 나머지 얘가 몇 개가 붙어야 된다는 얘기야? 몇 개가? 8이 붙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맞지? 따라서 수소의 개수는 8개가 되겠구나. 그래서 이 탄화수소는 C3H8이 되겠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 녀석의 이름은 탄소 3개가 있고 지금 현재 수소가 8개가 붙어 있는 구조. 즉 일반식이 CnH2n 플러스 2의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알케인 계열이라고 표현하는 녀석이고 당연히 탄소 사이의 모든 결합은 단일 결합일 겁니다. 자,
설명으로 옳은 것 같게요. 기억. 나에 들어가 있는 기체의 몰수는 0.25몰이다. 그럼요. 메테인 4g 들어가 있기 때문에 0.25몰이죠. 니은의 X는 분자 한 개당 수소 원자를 6개 가지고 있다. 6개가 아니라 몇 개? 8개. 그죠? 디귿에 1g에 들어있는 수소 원자 수는 X가 메테인보다 많다. 자, 동일한 과정이죠. 계속 똑같은 거 물어보고 있습니다. 메테인의 분자량 16이에요. 1몰 있으면 16g이거든요. 그럼 1g당 CH4는 16분의 1몰인 거잖아요. 맞죠? 그런데 이때 수소 원자 수만 물어봤으니까 여기다가 곱하기 4 해주면 되겠지? 맞지? 자, 그리고 나서 C3H8. C3H8은 분자량이 지금 현재 44니까 1몰 있으면 44g. 근데 1g 있으면은 44분의 1몰이죠. 근데 여기다 곱하기 얼마? 수소 원자 수니까 8. 됐습니까? 그럼 이거 계산해보면 이거 4분의 1 나올 거고요. 맞죠? 이거 계산하면은 11분의 2. 11분의 2 나오네? 11분의 2 나오는 거지? 그럼 이거 누가 더 큰 거야? 누가 더 큰 거지? 맞지? 따라서 X가 메테인보다 많다. 이거 틀린 말이죠? 됐습니까? 됐니 얘들아? 4분의 1 요게 더 큰 거지?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 하나밖에 없나요? 답 1번입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자, 나머지 됐습니까? 없나요? 자, 없어요 진짜? 3강으로 넘어갑니다. 3강 질문할 거 있습니까? 필수유제? 필수유제 있습니까? 없으면 패스. 자, 바로 넘어가셔서 페이지 4쪽에 화학 반응식의 양적 관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심화 문제 안 했어요. 아, 시험 문제 안 했습니까? 네. 아, 설명만 하고 끝냈었나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9번 문제부터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 나는 문제를 푼 기억이 없었거든. 그래서 아까 2강까지 했냐고 물어봤었어요. 자, 9번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부분에서는 뭐 이제 가장 문제에 자주 취재되는 게 지금 바로 9번에서도 나와 있는 연소 분석 실험 장치죠. 자, 어떤 각각의 장치들이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는 좀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실험 장치를 이용해서 시료를 연소를 시킬 거예요. 근데 이 시료가 지금 현재 탄소, 수소, 산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C가 X개, 수소가 Y개, 산소가 Z개가 있는데 얘 몇 그램 사용해? 45mg 사용을 하네요. 맞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실험을 했더니 이산화탄소 흡수 장치는 66, 그 다음에 물의 흡수 장치는 27mg이 증가를 했습니다. 아우, 너무 친절하게 아예 직접적으로 표현해 줬네요. CO2는 지금 66mg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H2O, 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27mg이 증가를 했고요. 자, 그러면 일단 문제 들어가기 전에 알 수 있는 건 다 정리해 놓고 가도록 합시다. 연소 분석 실험 장치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실험식까지. 맞지? 자, 그러면은 이산화탄소의 질량에서 우리는 뭘 찾는다? 탄소 질량 찾는다. 탄소 질량 찾아야 되겠죠? 자, 이때 탄소의 질량 찾기 위해서 이산화탄소의 질량에서 우리 탄소만의 질량의 질량 백분율 44분의 12를 곱해주시면 되겠네요. 맞죠? 그럼 이거 얼마 나와요? 탄소 질량 18mg 나오죠? 됐습니까? 자, 마찬가지로 물에서 우리는 뭐 찾아야 돼요? 수소 질량 찾아야 되죠? 수소 질량. 그죠? 수소 질량 찾을 겁니다.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질량 백분율. 자, 18분의 2를 곱해주면 되겠네요. 맞죠? 따라서 수소 질량은 얼마다? 3mg이다. 됐나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탄소 질량과 수소 질량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나서 뭐까지? 산소 질량 확인해야지. 산소 질량. 산소 질량은 전체 시료 45mg 속에서 지금 현재 탄소 질량 18mg과 수소 질량 3mg을 뺀 21을 빼주면 되겠죠. 그지? 그럼 얼마 나온다? 24mg이 나온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찾아주시고 나서 이제 질량을 뭐로 바꾸자? 몰수비로 바꾸자. 몰수비. 자, 그러면은 요거 탄소의 원자량인 12로 나눌 거고, 이거 수소의 질량인 1로 나눌 거고, 요거는 16으로 나눠주겠죠. 맞지? 그럼 이거 1.5 나올 거고, 요거 3 나올 거고, 요거 1.5 나오겠네요. 됐죠? 아, 그러면 실험식은 1.5, 3, 1.5니까 1대 2대 1이구나. 실험식은 CH2O구나. 여기까지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런 상태에서 구하는 과정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당연히 이 중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니은부터 먼저 해야 되겠죠? 그지? 탄소와 수소의 질량부터 먼저 찾아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누굴 찾았어요? 산소 질량 찾았죠? 산소 질량.
그런 다음에 몰수비를 따졌었습니다. 맞죠? 따라서 순서대로 가자면은 니은 그 다음에 디귿 기억순으로 가야 되겠죠. 니은 디귿 기억순이고요. 실험식은 CH2O가 돼야 되는 거니까 답은 4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계속해서 10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표는 분자량이 30으로 같은 두 가지 물질 가와 나 각각 30mg을 원소 분석 실험 장치에 넣어서 완전 연소시켰을 때 이산화탄소와 물의 흡수 장치에서 증가한 질량을 나타낸 것이고요. 두 가지 물질 중에 하나는 CHO, 다른 하나는 CH를 구성 원소로 갖는다. 오케이? 자, 그럼 차근차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가부터 볼까요? 먼저 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산화탄소 얼마 흡수했어? 이산화탄소 44. 그럼 44 곱하기 12분의 44분의 12 해주면은 12mg이 탄소의 질량이죠. 됐습니까? 그럼 이거 몰수로 바꾸면은 1. 자, H2 물이에요. 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18mg 나왔으니까 곱하기 18분의 2 해주면 되니까 수소 질량은 2mg. 따라서 몰수비 2. 됐습니까? 가는 일단 이 상태예요.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는 이산화탄소가 88. 그러면은 곱하기 44분의 12 했을 때 지금 현재 24mg. 12로 나눠주면 2 나오겠네요. 자, 계속해서 물 같은 경우에는 54mg 곱하기 지금 현재 18분의 2 해주면 되겠죠? 6mg. 됐습니까? 그러면은 1로 나눠주면은 6. 됐죠? 여기까지 일단 확인했거든요. 근데 앞서 문제에서 가와 나 둘 중에 하나는 탄소, 수소, 산소를 가지고 있고 하나는 탄소, 수소로만 이루어져 있다 그랬거든요. 근데 어떤 게 지금 산소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실제로 탄소와 수소로만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놓고 얘네들의 각각 실험식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위에 있는 실험식은 CH2죠. 맞죠? 아래는요 1대3이니까 CH3잖아요. 맞죠? 그러면은 실험식 양을 본다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12짜리 하나에 1짜리가 2개 붙어 있으니까 14가 나오겠네요. 맞죠? 마찬가지로 얘 같은 경우에도 실험식을 계산해 보면은 12짜리 하나에 1짜리가 3개가 붙어 버리니까 얼마가 돼요? 15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문제에서는 분자량이 지금 현재 얼마다? 30이다라고 이야기했거든. 맞지? 분자량이 30이라면은 결과적으로 얘네들의 실험식 양을 n배만큼 해줬을 때 분자량이 30이 나와야만 할 거 아니야. 맞지? 근데 얘는 아무리 곱해도 30이 안 돼요. 맞죠? 곱해도 30이 안 되는데 얘는 곱해줬을 때 2를 곱해주면 이거 30 나오잖아요. 맞죠? 그러면 지금 현재 탄소와 수소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은 바로 지금 현재 나밖에 안 되겠구나. 그럼 나는 실험식이 CH3고 실제 분자는 2배 해준 C2H6가 되겠구나.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다시 이제 위로 올라가가지고 지금 현재 얘가 지금 30mg이라 그랬거든요. 맞죠? 가와 나를 지금 각각 30mg씩을 사용한다 그랬잖아요. 맞지? 그러면은 사실 30mg을 사용한다 그랬는데 탄소와 수소가 지금 각각 24mg과 6mg 나와서 둘이 더해져 30 나왔으면은 제가 무조건 CH가 되는 거예요. 맞지? 그런데 만일 30mg이 나오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판정하느냐 이거지. 그것을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가 산소를 포함하고 있을 것이고요. 산소의 질량은 지금 현재 이거 2개 더하면은 14가 나오니까 얘 혼자 얼마가 나와야 된다? 16mg 나와야 되는 거죠. 맞지? 따라서 얘도 얼마다? 1이다. 됐습니까? 그러면은 얘 실험식은 C 하나에 H가 2개, O가 하나가 붙어 있는 거. 그러면은 실험식 계산해 보시면은요. 12짜리 하나에 1짜리 2개, 16짜리 하나 붙어 있으니까 그냥 30이죠. 맞지? 그러면은 가는 실험식이나 분자식이나 똑같구나. 여기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설명으로 옳은 거 기억. 가의 구성 원소는 2가지이다. 아니죠. 3가지입니다. 그지? 그 다음에 니은의 실험식 양은 가가 나보다 크다. 실험식 양, 가 얼마? 30. 나 얼마? 15 나와요. 맞죠? 그러니까 가가 나보다 크다. 맞는 말이 되겠고, 물질 1몰을 완전 연소시켰을 때 생성되는 이산화탄소의 몰수는 나가 가보다 많다. 자, 실제 분자로 가지고 해봐야 되겠죠? 얘가 1몰 있어요. 그럼 얘는 O2랑 반응을 해서 CO2랑 H2O가 나올 때 얘가 1몰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얘 여기서 나올 수 있는 탄소의 개수가 하나밖에 안 되니까
이산화탄소 하나밖에 안 나오겠죠. 그지? 나머지들도 계속 그렇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 녀석은 분자식이 이거거든요. 그럼 얘가 산소랑 반응을 해서 CO2랑 H2O 나올 때 얘가 지금 1몰 있으면은 여기에서는 몇 몰 나와야 돼요? 2몰 나와야죠. 그러니까 같은 1몰을 연소시켰을 때는 이산화탄소는 가보다 나가 더 많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디귿도 맞는 말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네. 자, 계속 이어서 11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는 몇 가지 물질의 선 스펙트럼을 나타낸 것이고 가부터 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네요. 자, 먼저 기억. 가의 불꽃 반응색은 수산화 리튬과 같다 그랬습니다. 보통 이제 선 스펙트럼 같은 경우에는 금속의 선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죠? 자, 먼저 가랑 지금 현재 LiOH 비교해 보시면은 선의 위치와 개수가 동일하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동일한 금속 원소가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죠. 따라서 가에서 리튬 때문에 붉은색이 나타난다면은 LiOH 수산화 리튬에서 붉은색이 나타난다면은 가에서도 동일하게 리튬 때문에 붉은색이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이 되겠고요. 니은에 나에는 SR이 포함되어 있다. 확인해 보세요. 지금 현재 나에 있는 선들과 SrCl2를 겹쳐 보시면은 스트롬튬에 지금 현재 선 스펙트럼이 그대로 일치에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스트롬튬이 포함되어 있겠구나. 이것 니은도 맞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됐습니까? 계속해서 디귿을 보시면은 달을 구성하는 원소의 종류는 두 가지이다 그랬는데 좀 겹쳐볼까요? 이게 쭉 겹쳐보면은 지금 아까 우리 가는 리튬이 들어있다 그랬고 나는 스트롬튬이 들어가 있다 그랬거든요. 근데 딱 봐도 지금 현재 나와 달을 비교해 보면은 나의 선들이 모두 다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 말은 최소한 다에는 스트롬튬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스트롬튬이 포함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 선들은 분명히 또 다른 원소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나타나는 선일 거거든요. 따라서 두 종류 이상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라는 것도 역시 맞는 표현이 되겠네요. 답을 5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두 가지 있다. 두 가지이다? 아니죠. 두 가지 이상인 거죠. 그지? 몰라요. 두 가지인지 아니면은 세 가지인지 모릅니다. 맞죠? 주어진 자료로만으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특히나 지금 현재 보면은 스트롬튬은 확실하게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리튬도 확실하게 포함되어 있습니까? 네. 리튬도 포함되어 있네요. 그런데 또 남는 선들이 있죠. 그럼 두 가지 이상, 그러니까 세 가지도 될 수 있고 네 가지도 될 수 있고 이러는 거죠. 두 가지이다? 틀린 말이니까 옳은 것은 기억과 니은 두 가지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3번이죠. 자, 계속 이어서 12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A, B로 이루어진 화합물 가와 나의 분자식과 이를 구성하고 있는 A와 B의 질량을 각각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요.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골라보도록 하죠. 자, 화합물 가의 분자식은 알려줬네요. 가는 A, B2라는 거 확인했습니다. 자, 그래 놓고 분자량 몰라요. 분자량 모르고요. 그 다음에 A 질량은 3g, 3mg. 그 다음에 B의 질량이 8mg. 이렇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 지금 현재 나 같은 경우에는 분자식 모르고 분자량 28이라는 거 알고 있고요. 지금 각각 24mg과 32mg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네요. 자, 앞에 보세요. 자, 문제에서 또 하나 알려주고 있는 것은 A가 실제 원자가 뭔지는 알려주지 않았지만 A의 원자량이 12라는 건 알려줬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가에 들어있는 A의 질량이 3mg이거든요. A의 원자량이 12라면은 지금 현재 3mg만큼 있다면 실제 몰수는 몇 몰이다, 얘가? 0.25몰이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은 A가 지금 0.25몰만큼 들어가 있다면 지금 하나의 분자당 얘가 0.25몰이 A, B2 하나당 A가 하나씩 들어가 있는 거니까 A가 0.25몰 들어가 있다면은 A, B2도 총 몇 몰이 들어가 있을 것이다. 0.25몰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런데 A, B2는 분자식을 봐도 아시겠지만 A와 B의 개수는 항상 1대2가 돼야 되거든요. 따라서 A가 0.25몰이면 B는 0.5몰의 질량이 18mg인 거죠. 이해됐었습니까? 사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게 0.25몰, 0.5몰은 아니죠. 왜냐하면 몰을 계산할 때는 그람 단위로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그램을 그람으로 바꿔주면 훨씬 더 적은 몰수가 나올 겁니다. 맞죠?
근데 뭐 여기서는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어찌됐건 0.5몰이 있다라고 가정한다면 B는 분자량이 얼마가 될 것이다? 16이 될 것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그러면은 가는요, A 하나에 B가 두 개가 붙어야 되는 거니까 12짜리 하나에 16짜리가 두 개가 붙으면 분자량이 얼마가 된다? 44가 된다. 확인할 수 있겠죠? 자, 마찬가지로 똑같이 A가 지금 23mg 있다면은 그냥 2몰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얘도 몇 몰 있는 거야? 얘도 몇 몰 있는 거야? 2몰 있는 거지? 16이니까요. 맞죠? 그러면 나는 지금 현재 2몰과 2몰 똑같은 개수만큼 들어가 있으니까 실험식이 뭐다? 실험식이 AB다. 맞습니까? 실험식이 AB예요. 실험식이 AB. 그런데 얘네 분자량은 얼마인지, 실험식량이 얼마인지 계산해 볼까요? 12짜리 하나에다가 16짜리가 하나가 붙어야 돼요. 맞죠? 그러면 이거 얼마 나와? 28 나오지. 그러면 실험식량이 28인데 분자량이 28이에요. 그러면은 나의 분자식도 그냥 A, B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선생님이 여기 적어둔 요 A, B는 실험식이에요. 실험식을 먼저 알고 그 다음에 분자량이 나와 있으면 분자식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맞죠? 자, 그러면은 설명으로 옳은 거 기억. 원자량은 A가 B보다 크다. A보다 B가 크죠. 니은에 나의 분자식은 A, B이다. 맞죠? 그지? 만일 이거 안 나왔잖아요? 이거 안 나왔으면 모릅니다. 알겠습니까? 실험식은 AB라는 거 알지만 분자식이 AB인 건 몰라요. 하지만 분자량이 28이라고 나와줬기 때문에 실험식도 AB고 분자식도 AB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디귿의 1g 속에 들어있는 분자수는 가가 나보다 많다. 44분의 1, 28분의 1. 나가 많죠. 그지? 그러니까 디귿은 틀린 말이네요. 됐습니까? 좋습니다. 답은 니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는 테마 4강으로 넘어갑니다. 자, 테마 4강은 화학 반응식의 양적 관계 부분인데요. 아마 여기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예전에 문제를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화학 반응식을 여러분들이 완성을 하시고 그 화학 반응식의 개수를 보면서 반응 물질과 생성 물질에 반응하는 B나 생성되는 B를 찾는 것들, 그것을 가지고 몰수비로 환산하는 것들, 그리고 몰수비로 환산할 수 있다면은 예를 들어서 기체인 경우에는 부피비로 환산하는 경우, 그런 것들을 양적 관계에서 쭉 다루게 되죠. 그런데 뭐 수많은 모의고사 같은 것들을 보면서 느끼셨겠지만 내용 자체는 굉장히 쉽습니다. 양적 관계 이 내용 자체는 너무너무 쉬운데, 설명 자체는 너무 쉬운데 문제는 정말 어렵게 나올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찌됐건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 먼저 좀 익숙하셔야 될 것은 이제 자연스럽게 화학 반응식을 적을 때 빨리빨리 개수를 완성하는 거, 개수를 빨리빨리 잡아주는 거. 그리고 사실 정말 말도 안 되는, 여러분들이 전혀 보지 못한 그런 화학 반응이 나오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나왔었고 문제에서 한 번씩은 접해보셨던 그런 화학 반응식들을 한 번 정도는 좀 정리를 해두시는 게 아마 좋으실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개수 B를 맞추는 게 어찌 보면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될 방법일 텐데요. 화학 반응식의 개수를 완성하는 방법은 일단 제일 쉽게 미정계수법을 써주면 되죠. 미정계수법. 오케이? 그 미정계수법이라고 하는 게 정해져 있지 않은 하나의 물질의 이 개수를 임의로 정한 상태에서 나머지를 싹 정해버리는 거. 맞지? 가장 뭐 대표적인 예로 이런 것들을 봤었을 겁니다. CH4 플러스 O2가 CO2 플러스 H2O 되는 경우. 그럼 미정계수법에서 내가 원하는 하나의 물질을 그냥 개수 아무거나 정해버리는 거죠. 나 이거 1로 정할 거야. 그러면은 저 CH4에서 나올 수 있는 탄소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산화탄소 무조건 하나 만들어지겠구나. 수소 4개 나오니까 물 2개 만들어지겠구나. 필요한 산소는 2개씩 하나, 1개씩 2개니까 총 4개니까 탄소 분자는 2개가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이제 정하는 방법이 이제 미정계수법이죠. 근데 사실 미정계수법으로 하면 웬만한 건 다 풀립니다. 웬만한 건 다 풀리는데 하다 보면은 더럽게 어려운 것도 있어요. 눈에 잘 안 보이는 것들도 있거든요. 근데 눈에 잘 안 보이는 것 같은 경우에는 미정계수법으로 하다가 정말 안 될 것 같으면은 산화환원법으로 해도 좋습니다. 알겠습니까? 보통은 미정계수법으로 떨어지지 않는 경우, 잘 안 보이는 경우에는 화학 반응이 주로 이제 산화환원 반응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산화환원 반응에서 산화수 같은 거 있었잖아요. 산화수 같은 거. 그 산화수 같은 것들로도 우리가 화학 반응식을 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한번 볼래요? CuSO4랑 알루미늄이 반응을 해서 Al2SO3 3 플러스 Cu 뭐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좀 보기 어렵습니까? 좀 복잡합니까? 어쨌든 뭐 이런 게 있어요. 좀 더 쉽게 바꿔드릴까요? 뭐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보고 이제 저거 개수 잡아봐라, 개수 이제 맞춰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미정계수법 써도 되죠? 맞죠? 예를 들어서 요걸 1이라고 잡아봅시다. 요걸 1이라고 잡아주면은 알루미늄 몇 개 있어야 돼? 2개 있어야 되지. 그리고 나서 얘가 3개가 있어야 되니까 얘가 총 3개가 있어야 된다. 그럼 구리가 몇 개 나온다? 3개 나온다. 이렇게 잡을 수 있잖아요. 근데 아까처럼 되게 복잡한 경우에는 또 눈에 잘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산화수법으로 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가 산화환원법으로. 뭔 얘기냐면은 산화수를 한번 적어보죠. 플러스 2 마이너스 2고요. 그 다음에 0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 3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0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산화수에서 산화수가 증가하면은 산화된 거고 산화수가 감소하면 환원된 건데 구리가 지금 현재 플러스 2에서 얼마로 줄어들었어요? 0으로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환원되고 있는 거거든. 그리고 알루미늄이 지금 0에서 플러스 3으로 바뀌었잖아요. 그지? 얘가 지금 산화가 되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개수를 만들어낼 수가 있느냐? 어차피 산화수라고 하는 건 잃고 얻은 전자의 개수랑 동일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잃는 전자수랑 얻는 전자수가 무조건 같아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이때 이제 환원되고 산화됐을 때 각각 산화수가 얼마씩 변했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돼요. 얘 같은 경우에는 요 구리 하나가 환원될 때마다 플러스 2에서 0으로 바뀌니까 한 번에 얼마씩 줄어드는 거야? 2씩 줄어드는 거지. 맞지? 반대로 알루미늄 하나가 산화가 되면은 산화되면서 얼마씩 증가해요? 3씩 증가하죠. 그러면 이렇게 증가하는 산화수와 환원되는 산화수가 감소하는 산화수가 같아야 된다는 것은 공배수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따라서 플러스 3과 마이너스 2 앞에 부호 띄워버리고 공배수 만들어주면은 여기다가 곱하기 2 해주고 여기 곱하기 3 해주면 되죠. 그게 바로 앞에 붙는 개수예요. 오케이? 그래서 구리는 앞에다가 3 붙여주고 알루미늄은 2 붙여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나머지 개수들도 완성을 할 수가 있죠. 되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되시나요? 미정계수법도 쓸 수 있고요. 미정계수법도 쓸 수 있고 산화수법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2대 논술 문제에서 화학 문제에서 요게 나왔었습니다. 굉장히 좀 복잡해 보이는 화학 반응식을 보여주고 그 반응식에서 얘네들의 개수를 완성하되 산화수법으로 계산해라. 이렇게 해서 아예 직접적으로 문제를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길게 나왔지만 어찌됐건 산화수법으로 하는 것도 이렇게 뭐가 산화됐고 뭐가 환원되는지를 찾은 다음에 산화됐을 때 얼마만큼의 산화수가 증가했느냐, 감소했을 때 얼마만큼 감소했느냐, 그거 공배수 맞춰주면은 얘네들 산화수법으로도 충분히 우리 개수 완성할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자, 어찌됐건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화학 반응식의 개수를 완성했다. 그렇다면은 이 개수의 비가 의미하는 건 뭐냐? 그지? 개수비는 반응하고 생성되는 물질의 분자수의 비, 곧 몰수비죠. 그죠? 분자수의 비라고 하기보다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입자수의 비라고 이야기하는 게 더 좋겠네요. 근데 어찌됐건 몰수비입니다. 그지? 근데 만일 반응 물질과 생성 물질이 모두 기체인 경우, 모두 기체인 경우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개수비는 몰수비고요. 온도와 압력 조건이 동일하다면, 모든 기체들은 같은 온도, 같은 압력 속에 같은 부피 속에 같은 몰수를 가지니까, 그지? 결과적으로 뭐랑도 같다. 부피비와도 같다. 오직 기체인 경우에만. 맞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옆에 지금 다 기체 적혀 있으면은 부피비도 1대 2대 1대 2가 나와야 된다는 거. 그런데 만일 중간에 띡 하고 액체가 껴있다. 그럼 얘 부피비 2 아니죠. 오케이?
기체인 경우에만 가능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개수비랑 지금 현재 이런 분자수의 몰수비, 부피비 이런 것들이 다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질량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도리어 우리가 이제 화학 반응식에서 질량에 관련된 걸 물어볼 때는 질량 보존의 법칙을 생각하셔야 돼요. 반응 물질과 생성 물질의 질량은 같아야 된다라는 거. 알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에 관련된 문제를 풀어 볼 겁니다. 자, 역시 필수 유제는 여러분들이 좀 직접 풀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심화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하죠. 자, 페이지 넘어가셔서 29쪽 보시기 바랍니다. 보셨습니까? 자, 화학 반응식이고요. 자, 9번. CmHn의 연소 반응과 화학 반응식을 나타낸 것이고 반응물이 모두 소모된 후 생성물의 몰수의 합이 반응 전 몰수의 합과 같을 때 m 더하기 n의 개수는?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볼까요? 지금 CmHn이 반응을 할 겁니다. 6개의 산소랑 반응을 하네요. 그랬더니 이때 X개의 CO2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Y개의 H2가 나옵니다. 맞습니까? 자, 이랬을 때 각각 m 플러스 n의 개수가 얼마냐라고 물어봤거든요. 생성된 몰수의 합이 반응 전 몰수의 합과 똑같대요.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6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 반응물에서 사용하고 있는 몰수가 6몰인 거거든요. 맞습니까? 6몰? 그지? 7몰? 맞지? 근데 여기 X몰, Y몰만큼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X 플러스 Y는 얼마다? 얼마다? 7이다. 이렇게 정할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까? 그런데 이때 지금 현재 이 X라고 하는 것은 저기 CmHn에서 나온 거잖아요. CmHn. 근데 저때 이산화탄소는 가지고 있는 탄소 개수만큼 똑같이 나올 거거든요. 맞죠? 그 말인즉슨 요 X에 해당하는 게 뭐다? 결과적으로 M이라는 거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면은 Y는요? Y 같은 경우에는 여기 얘가 가지고 있는 수소로 가지고 전부 다 만들어낼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런데 각각 하나 만들어낼 때마다 수소를 2개씩 써버리니까 실제 가지고 있는 수소의 개수가 N개라고 하더라도 실제 만들어낼 수 있는 물 분자는 거기에 절반밖에 안 되겠네요. 2분의 N이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보면은요. 지금 현재 얘랑 얘가 7이야. 그지? 그런데 이때 둘을 더한 거. 둘을 더했을 때 X 플러스 Y가 결과적으로 M 플러스 2분의 N인 거잖아요. 맞죠? M 플러스 2분의 N도 결과적으로 얼마다? 7이라는 이야기네.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지금 하나의 방정식 만들어낼 수 있죠. 됐나요? 근데 우리 M 플러스 N 계산해야 되지 않니? M 플러스 N? 그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되죠? 뭘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요거 지금 필요한 산소 원자수 산소 몇 개 공급하는 거죠? 12몰 공급하는 거죠? 여기까지 됩니까? 그 12몰을 얘네들이 적당히 나눠 가져야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런데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하나 분자당 산소가 2개씩 쓰이니까, 맞지? 얘가 M개 만들어진다면 거기서 사용해야 되는 산소수는 M의 2배만큼이겠지? 여기서 필요한 산소의 개수는 결과적으로 2M개. 맞지?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 산소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분자당 하나밖에 안 쓰이니까 분자가 2분의 N개 만들어진다면 여기서도 몇 개 쓰고 있는가? 2분의 N개만큼 쓰이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결과적으로 2M에다가 플러스 2분의 N을 더한 게 얼마가 나온다? 12가 나온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야, 그러면은 여기가 M이고 여기가 2M인데 차이 얼마나? 5나네. 맞지? 그럼 이거 5라는 얘기잖아. 그지? 맞냐? 네. 이게 5라는 이야기고 이게 얼마야? 4라는 이야기지. 맞지? 4라는. 야, 이게 이렇게 나오냐? 맞아? 뭔가 좀 의심스러운데? 요게 지금 2가 나와야 되지? 네. 2가 나와야 되면은 N이
n이 4가 나와야 되고. 맞냐? 왜 이거 안 되잖아 그러면. 5랑 4가 나올 수는 없잖아. 왜 안 돼요? 몰라? M5 나오는 거 맞는데? 뭐가 잘못된 건 없는 것 같은데? 12, 1 어? 내가 뭘 또 잘못 계산한 것 같지? 다시 잠깐 틀린 거 없어. 틀린 거 없지? 네. 5, 3 없는 그럼 답이 9야? 거. 네. 맞습니까? 뭐야 이거 답 3번이에요. 그래서 됐나요? 저게 되나? C5H4가 되나? 하여튼간 답 맞죠? 네. 잠깐만 확인. 의심스러워. 맞네요. 됐습니까? 선생님이 아까 어떻게 풀어나간지 이해되시나요? 두 가지의 방정식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두 가지의 방정식을 만들어낼 때 어찌됐건 반응물과 생성물의 합의 몰수의 합이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x 플러스 y가 7이었다. 근데 그거를 바꿔보면은 얘는 m개만큼 만들어져야 되니까 m 플러스 얘는 n의 절반만큼 만들어져야 되니까 2분의 n일 것이다. 이렇게 정리된 거죠. 그리고 나서 또 하나 썼던 게 산소가 6몰만큼 쓰였다면은 이때 여기서 나오는 산소 원자수가 12몰에 해당을 할 테니까 여기서 이산화탄소 만들기 위해서 산소는 2m개쓰이고요. 그지? 여기서의 산소는 2분의 n개쓰여서 이게 총 몇 개다? 12개다. 이렇게 해서 두 개의 방정식을 연립해서 우리가 각각 m과 n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m은 얼마가 나왔죠? m은 5가 나왔고 n은 얼마가 나왔죠? 4가 나왔죠. 그래서 답을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런데 아직도 의심스럽습니다. 뭐 만들어내려면은 만들어낼 수는 있겠어요. 이거 가능하지 않겠니? 네. 그지? 그럼 탄소 5개에 수소 4개 붙을 수 있잖아. 근데 이거는 원래 화원에선 이렇게 안 나오잖아요. 맞지? 어찌됐건 문제는 이렇게 풉니다. 됐습니까? 답을 3번. 그러니까 아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생님 같은 생각을 하는 학생들 C5H4가 가능해? 내가 뭘 잘못했구나 이러면서 이제 고민하는 학생들은 답을 못 찾겠죠. 답 3번이라는 거 알겠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자, 계속해서 10번으로 가보도록 하죠. 그림은 충분한 부피의 묽은 염산의 금속 A와 B의 질량을 증가시키면서 반응시켰을 때 발생한 수소기체의 부피를 0도씨 1기압의 값으로 바꾸어서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요. 자, A와 B의 금속이온은 플러스 2의 전하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네요. 자, 먼저 금속 A부터 먼저 반응을 시켜보도록 하죠. 자, 금속 A가 지금 현재 염산과 반응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A가 염산과 반응을 하게 되면은 이때 A가 이가 양이온으로 나오겠죠? 그죠? 이가 양이온으로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두 개의 염화이온이 있을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수소기체가 발생을 하게 될 겁니다. 맞죠? 자, 마찬가지로 이제 B 같은 경우에도 이가 양이온이니까 반응을 하면은 B 이가 양이온에 두 개의 Cl-에 수소기체 이렇게 발생을 하겠네요. 맞죠? 자, 근데 먼저 A를 보면은 A를 보면은 지금 현재 딱 떨어지는 지점이 얘가 지금 2.4g 사용했을 때 2.4g 사용했을 때 수소기체가 얼마 나왔어요? 2.24L가 나왔죠. 문제에서는 지금 수소기체를 0도씨 1기압 조건, 즉 표준 상태에서 지금 실험을 하고 있다 그랬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수소기체가 2.24g이 나왔다. 그 말은 수소기체가 몇 몰 나왔다? 수소기체가 0.1몰 나왔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개수 보세요. 개수 확인해 보시면은 A와 수소는 지금 현재 1대1로 반응합니다. 따라서 A의 2.4g의 질량도 0.1몰의 질량이겠구나 확인할 수 있겠죠? 따라서 A의 분자량은 얼마다? 24구나. 됐습니까? 동일한 방법으로 지금 금속 B를 한번 가보도록 하죠. 금속 B 같은 경우에는 금속의 질량을 32.7g 사용했을 때 32.7g을 사용을 했을 때 지금 이제 수소기체가 11.2L가 나오죠. 11.2L. 그러면 이때 얘가 지금 몇 몰이다? 0.5몰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B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가 양이온이고 화학 반응식 보시면 1대1이기 때문에 아, 얘 질량, 얘가 사용되고 있는 질량도 0.5몰의 질량이구나 생각할 수 있겠지. 따라서 B의 분자량은 얼마다? 65가 나오겠구나. 됐습니까? 이해되셨나요? 0.5몰 질량 맞지? 아, 32.7이니까 65.4g 65.4가 나오겠구나.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설명으로 옳은 것 가보죠. 기억. 금속 B의 원자량은 65.4이다. 맞는 말이죠? 니은에 같은 질량을 반응시켰을 때 발생하는 수소기체의 부피는 금속 A가 B보다 크다. 보세요. 지금 그대로 그래프 보면 되잖아요. 그래프를 보면은 이게 금속 질량, 이게 지금 수소기체, 이게 A, 이게 B잖아요. 같은 금속 질량 사용하면은 A는 이만큼, B는 이만큼 나오잖아. 그러니까 같은 질량을 반응시켰을 때 발생하는 수소기체의 부피는 A가 B보다 크다. 맞는 말이죠. 디귿에 반응한 염산의 몰수는 P에서가 Q에서보다 더 많다. P와 Q는요, 지금 각각 서로 다른 질량의 금속 A와 B를 사용하고 있는데 발생한 수소기체의 부피가 동일하지 않습니까? 발생한 수소기체는 모두 다 염산에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소기체의 부피가 동일하다면은 당연히 사용된 염산의 몰수도 동일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디귿은 틀린 말입니다. 되셨습니까? 자, 11번부터는 잠깐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 이어서 1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강철 용기에서 메테인을 완전 연소시키 전과 후를 나타낸 것이고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이런 문제는 딱 보면 겁을 확 먹어요. 왜냐면은 작년 수능에서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식의 문제가 이게 출제가 됐었는데 안 어렵네요. 그죠? 자, 반응 전에 CH4가 몇 그램? 16g. 그리고 산소가 몇 몰? 산소가 몇 몰? 5몰. 자, 그런데 완전 연소를 시킬 거거든요. 완전 연소시킨다는 얘기는 메테인을 완전 연소시키는 거니까 메테인이 연소됐을 때 이산화탄소 나올 거고 뭐 물 나오겠죠. 수증기. 그지? 근데 지금 먼저 이제 화학 반응식을 좀 적어보면은 CH4 플러스 O2가 CO2와 H2O로 나눠질 때 미정계수법에 따라 얘가 1이면은 얘 하나, 얘 두 개, 얘 두 개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메테인과 산소는 1대2로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메테인이 16g이 있으니까 얘 몇 몰이다? 1몰이다. 근데 산소가 5몰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반응하는 몰수는 1대2로 반응해야 되는 거니까 실제 메테인이 완전 연소된다고 하더라도 산소는 다 사용이 안 되죠. 그러면 산소는 남아버리겠네요. 맞죠? 따라서 이산화탄소 몇 몰? 1몰 나오지. 얘 몇 몰 나와? 2몰 나오지. 산소 얼마 남았어? 3몰 남았겠지. 맞지? 이런 식으로 반응 용기에 남아있을 겁니다. 자, 설명으로 옳은 것 가보도록 할게요. 기억, 반응 전보다 몰수가 증가한다. 반응 전에는 1몰, 5몰, 6몰이었습니다. 반응 후에도 1몰, 2몰, 3몰 더해보면 6몰 나오죠. 그러니까 기억은 틀린 말이 되겠고요. 니은의 산소의 몰수가 가장 크다. 그럼요. 남아있는 생성된 몰수 중에서는 남아있는 산소의 몰수가 제일 크죠. 그러니까 니은 맞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디귿의 질량비입니다. 이산화탄소, 물, 산소의 질량비라고 물어봤거든요. 얘네 각각 질량으로 다 바꾸죠. 자, 이산화탄소 1몰 있으니까 44g. 물은 2몰 있으니까 18짜리 2개 있으면은 36g. 산소는 32짜리가 3몰만큼 있어야 되죠. 96g.
맞지? 그럼 44대 36대 96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4로 나누면 11대 9대 24 맞네요. 그죠? 그래서 옳은 것은 니은과 디귿 두 가지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이죠. 어찌됐건 화학 반응식을 다 적으셔야 됩니다. 화학 반응식 적으셔야지 문제가 풀리는 내용이죠. 자, 계속해서 12번으로 갈게요. 표는 질소와 수소기체가 반응하여 암모니아가 생성되는 반응에서 반응 전과 전에 질소와 수소의 부피를 달리하여 각 기체에 대한 다르게 해서 실험한 각 기체에 대한 자료이고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찾으라 그랬네요. 그리고 질소와 수소는 한 물질이 없어질 때까지 모두 반응하고 반응 전과 후의 온도와 압력은 동일한 상태로 유지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반응은 질소와 수소가 반응을 해서 암모니아가 되는 거니까요. 화학 반응식의 개수 완성해 보면은 1대 3대 2가 나와야 되겠죠. 1대 3대 2 됐습니까? 그러면 먼저 실험 1은요. 실험 1은 지금 현재 질소를 1리터, 수소를 5리터 사용합니다. 자, 얘가 1리터, 얘가 지금 5리터를 사용할 거거든요. 그런데 앞서 온도와 압력을 동일한 조건으로 만들어 놓으면은요, 각각의 기체의 부피는 몰수비에 해당을 하죠.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개수비가 1대 3이니까 반응하는 분자수의 비 또는 몰수비도 1대 3이라는 이야기고 기체면은 모두 다 부피비만큼 반응을 하겠죠. 그러면은 전부 다 사용이 된다. 한 물질이 전부가 사용된다. 그러면은 이때는 실험 1에서는 질소가 전부 사용되겠죠. 질소가 전부 사용되고 얘는 몇 리터가 남아야 돼? 1대 3이니까 2리터가 남아야 되겠지. 그리고 나서 얘 몇 리터 만들어져? 2리터가 생성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계속해서 2번을 보시면은요. 2번 같은 경우에는 2리터, 6리터가 반응합니다. 2리터, 6리터. 그러면은 1대 3으로 반응해야 되니까 이거 둘 다 사용되네요. 둘 다 사용되고 1대 3대 2로 만들어져야 되니까 이제 몇 리터? 4리터 나와야 되죠. 4리터. 됐습니까? 자, 계속해서 3번 같은 경우에는 3리터와 X입니다. 3리터와 그 다음에 X. 맞지? 그럼 얘는 지금 뭐 누가 반응하는 건지는 모르지 뭐. 그지? 자, 그랬을 때 설명으로 옳은 것 가보도록 할게요. 자, 기억. 반응 후 실험 1과 실험 2에서는 밀도가 같다 그랬습니다. 자, 밀도라고 하는 것은 부피분의 질량이죠. 지금 각각 사용을 할 텐데 여기 보시면은요. 지금 현재 얘가 1리터, 얘가 지금 현재 5리터가 있던 조건이었어요. 맞죠? 그러면은 얘네 둘이 전부 반응해서 지금 현재 2리터와 2리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차피 반응을 해도 질량은 변하지가 않을 겁니다. 맞죠? 질량은 변하지가 않는 상태니까 질량 보존 법칙에 따라서 반응 전의 질량이 얼마인지만 알면은 생성 후의 질량이 얼마인지 알 수 있을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그냥 간단히 생각을 해봅시다. 리터당 1몰씩 들어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은요. 처음에 실험 1은 질소가 1리터 들어가 있었으니까 얘가 14짜리가 두 개 붙어있는 분자량 28짜리라면은 얘 질량 28g이었겠죠. 맞지? 그리고 나서 얘는 처음에 5리터가 있었으니까 그지? 5몰만큼 있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은 분자량이 2짜리가 지금 5몰 있으면은 얘 질량 얼마? 10g인 거지. 그지? 그럼 밀도는 나중에 전체 부피가 얼마예요? 4리터죠. 그죠? 얘 2리터, 얘 2리터. 그지? 그럼 전체 4리터에서 지금 현재 질량이 얼마야? 질량이 38g인 거잖아요. 맞죠? 이만큼의 밀도가 나타나야 되거든. 그럼 아래 같은 경우에는 얘 제가 2몰 있으니까 얘가 얼마? 56g. 맞지? 그리고 얘 6리터 있으니까 몇 그램? 6몰 있다라고 본 거죠. 6몰 있다라고 보면 얘 얼마? 12g. 그지? 그럼 저거 두해주면은 68g 나오잖아요. 맞죠? 근데 부피는 똑같이 4리터거든. 부피는 같은데 질량이 서로 달라버리잖아요. 그럼 밀도가 같을 수가 없겠지. 맞지? 그렇기 때문에 기억에 실험 1과 실험 2에서 밀도는 같다. 틀린 말이 되겠고요. 두 번째, 니은에서 반응 후 생성된 암모니아의 몰수는 실험 2가 1의 2배이다. 실험 1에서는 암모니아가 2리터 나왔어요. 근데 실험 2에서는 4리터가 나왔거든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온도 압력 조건이 동일하다면은 당연히 부피비가 몰수비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험 2가 실험 1의 2배만큼의 부피라면은 생성된 몰수도 2배일 것이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죠. 니은은 맞네요. 디귿에서 실험 3에서 반응 후 부피가 실험 2와 같기 위한
수소의 부피 X는?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실험 2에서는 전체적으로 4리터가 나왔거든요. 그죠? 그러면 나중에 이제 4리터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맞죠, 얘도? 근데 문제에서 아예 수소의 부피가 3리터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럼 이걸로 갖고 해보죠. 이게 3리터라면은 실제 반응할 수 있는 것은 얘가 전부 다 반응 못하죠. 맞지? 얘 전부 반응하고 얘 몇 리터 남아? 2리터 남겠지. 그럼 1대 3대 2. 그러면은 남아있는 건 얘가 2리터 남아있을 테니까 2리터, 2리터, 4리터. 됐습니까? 그래서 옳은 것은 니은과 디귿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되셨습니까? 자, 계속해서 13번으로 가볼게요. 세 가지 탄화수소를 완전 연소시켰을 때 반응물과 생성물의 몰수 변화를 구분 기준으로 분류하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가나다에 해당하는 탄소수로 옳게 짝지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연소시킬 거예요. 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C2H2부터 해서 탄소 2개짜리 탄화수소들이군요. C2H2, C2H4, C2H6. 자, 모두 산소와 반응을 시켜서 연소를 시킬 겁니다. 그러면은 공동적으로 다 이산화탄소와 물 나오죠. 그죠? 다 동일하니까 우리 각각 개수만 좀 따져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자, 얘네 다 하나씩 있다고 생각하세요. 다 하나씩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산화탄소들 모두 다 2개씩 나오겠죠. 됐습니까? 그래놓고 이제 물 분자는요, 2개 있으니까 하나 나올 거고, 얘는 2개 있으니까 4개 있으니까 2개 나올 거고, 저는 6개 있으니까 3개 나오겠지. 그럼 산소 개수는 2개씩 2개, 1개. 그럼 5개 필요하니까 얘는 2분의 5.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2개씩 2개, 1개씩 2개니까 총 6개. 3개. 됐죠? 그리고 나서 얘 같은 경우에는 2개씩 2개, 1개씩 3개니까 총 7개. 2분의 7이네요. 됐습니까? 자, 그런 상태에서 먼저 첫 번째 나눠보고 있는 게 전체 기체에 몰수 변화가 없는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하나 골라내야 되죠? 보세요. 지금 1 더하기 2분의 5, 2, 1 다르죠? 1 더하기 3, 4고요. 2 더하기 4잖아요. 그럼 이거 가능하네요. 이거 가능하고 얘 다르죠. 그러니까 먼저 가에 해당할 것은 바로 요게 돼야 되겠네. 가. 됐지? 그래서 이제 나머지 나다고 오르면 되겠죠? 자, 전체 몰수가 감소하는가를 물어봤습니다. 그죠? 얘 더해주면은, 얘 2개 더해주면은 얼마 나와요? 얘 더해주면은 2분의 7 나오죠? 그리고 요거 더해주면은 3 나와요? 그러면은 2분의 6이라는 거잖아. 감소하네, 얘는. 맞지? 근데 얘 확인해볼까? 얘 확인해보면 2분의 9고요. 그죠? 얘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0이잖아요. 그러니까 도리어 증가해버리죠. 그러니까 감소하는 것은 요게 나가 돼야 될 거고, 증가하는 거 요게 다가 되면 되겠네요. 그죠? 순서대로 가나다, C2H4, 그 다음에 C2H2, C2H6. 답을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죠. 자, 원소 분석 장치와 장치관 B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낸 것이고, 분자식이 C6H6인 시료 77.8g을 원소 분석 장치에 넣어서 완전 연소시킬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찾아보라 그랬습니다. 자, 이 문제는 연소 분석 실험 장치인데 좀 특이하게도 분자식도 다 알고 있고요. 그지? 대신에 지금 B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흡수되는 과정을 지금 현재 화학 반응식으로 보여준 상태죠. 아, 이거 지금 현재 중화 반응에 관련된 화학식이거든요. 맞죠?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만들어 보라 이 이야기잖아요. 맞죠? 보면은 NaOH랑 그 다음에 CO2가 반응을 해서 Na2CO3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H2 물 분자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개수는 A, B, C 요거거든요. A, B, C. 그지? 그럼 저 개수 이제 여러분들 맞춰봐야 되겠죠? 아, 근데 지금 물은 개수가 정해져 있어요. 개수가 1이라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수소를 줄 수 있는 거는 NaOH 밖에 없으니까 얘가 무조건 하나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얘가 몇 개 있어야 된다. 최소 2개가 있어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2개가 있으면 Na2도 하나밖에 안 만들어지겠네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탄소 하나밖에 안 쓰니까 얘도 하나가 있어야 되지.
그래갖고 나머지 산소 개수 맞춰보면 되죠. 저기서 2개, 여기서 2개. 산소 3개 쓰고 하나 쓰고 하니까 총 4개, 4개 똑같죠. 아, 화학 반응식의 개수 2, 1, 1이 되는구나. 그러면은 기억에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4이다. 맞는 말이죠. 니은에 관 A의 증가한 질량은 0.6g이다 그랬거든요. 자, 지금 보면은 요거 벤젠이죠. C6H6. C6H6가 연소가 될 거거든. 그러면은 이 안에서 생성되는 CO2는 해볼까? O2랑 반응하면은 CO2랑 H2O가 될 거거든요. 자, 이랬을 때 C6H6가 한 분자가 연소가 되기 시작을 하면은 그러면은 이산화탄소 6분자, 수소 물 3분자. 그지? 그래서 필요한 산소의 개수는 2개씩 6개, 1개씩 3개니까 총 12개, 15개, 2분의 15가 돼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런데 봐봐요. 이때 지금 관 A는 뭘 흡수하는 관이지? 물을 흡수하는 관이죠. 개수비가 1대 3이 나왔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벤젠이 7.8g이에요. 이게 7.8g인데 지금 우리가 벤젠의 분자량을 계산을 해보면은 12짜리가 2개, 12짜리가 6개가 붙고 1짜리가 6개가 붙어야 되거든요. 그럼 이거 78이지. 맞지? 그럼 7.8g 사용했다는 이야기는 이제 몇 몰이라는 얘기야? 0.1몰 사용했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화학 반응식의 개수가 1대 3이니까 얘가 지금 몇 몰 생성돼야 된다? 0.3몰이 생성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0.3몰만큼의 물이 생성됐어요? 자, 물의 분자량이 18이니까 그지? 거기다가 0.3을 곱해주면은 5.4g 이만큼이 나오겠죠. 그만큼 관이 증가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니은은 틀린 말이군요. 디귿의 관 B에서 생성된 물의 몰수는 0.3몰이다. 자, 보면은 아까 우리 개수가 2, 1, 1, 1이라고 했잖아요. 맞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벤젠이 한 분자가 연소돼서 생성되는 이산화탄소가 몇 분자? 6분자잖아. 맞지? 그러면은 요거 지금 0.1몰이에요. 그럼 얘 몇 몰 나와야 돼? 0.6몰 나와야 되지. 맞지? 그러면은 0.6몰 사용하는 거죠. 맞지? 그럼 수산화나트륨은 거기에 2배 있어야 되니까 1.2몰 반응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탄산나트륨이 2대 1대 1이니까 0.6몰 만들어질 것이고 얘도 똑같이 몇 몰? 0.6몰 만들어져야지. 맞지?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생성된 물의 몰수는 0.3몰이다. 틀린 말이죠. 0.6몰 돼야 되지. 됐나요? 자, 화학 반응식, 이 연소 반응 실험 장치를 조금 더 좀 특이하게 자세하게 좀 물어봤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넘어가셔서 테마 5강으로 가보도록 하죠. 아, 이제 조금 이제 숨 돌릴 수 있는 부분이군요. 원자의 구조와 구조 및 구성 입자. 자, 우리가 이제 원자의 구성 입자들을 발견한 실험들을 쭉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죠? 자,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나눠지고요. 다시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나눠집니다. 조금 더 나아간다면은 각각 양성자와 중성자는 3개의 쿼크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다루는 부분은 각각의 원자가 원자핵으로, 그리고 전자로, 그리고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까지 나누어지는 것, 거기까지 보거든요. 근데 대표적으로 전자를 발견한 실험, 바로 톰슨의 음극선 실험이죠. 톰슨의 음극선 실험을 통해서 전자가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아주 작은 입자라는 것을 밝혀냈다는 거. 그 실험과 그 다음에 러더퍼트의 알파 입자 산란 실험, 바로 이 원자핵이라고 하는 존재를 발견해낸 거죠. 원자의 대부분은 빈 공간이며 내부에 플러스를 띠고 있고 질량이 매우 큰, 아주 밀도가 큰 입자가 있을 것이다. 이거 찾아낸 것 바로 2가지만 좀 잘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기존에 1단원에서 우리가 원소들의 상대적 질량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했었던 원자량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었죠. 근데 그 원자량이라고 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질량수랑은 관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왜냐? 동위원소가 있으니까. 맞지? 근데 어찌됐건 질량수도 상대적 질량이에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원자를 표기할 때 원자 번호와 함께 질량수를 표현을 해주면은 그 질량수는 양성자와 중성자를 더한 개수라는 것도 잘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런 이 원자량이나 이 질량수 같은 개념은요, 사실 그 핵반응 같은 데서
다뤄지기 쉬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개념만 알아두시면은 뭐 특별히 어렵지 않게 문제를 좀 풀어 나갈 수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설명은 그렇다고 치고요. 자, 바로 뒤로 넘어가서 심화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문제를 보셔도 알겠지만 필수 유제가 훨씬 문제가 많아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심화 문제로 내기는 조금 어렵다는 이야기죠. 그지? 그만큼 난이도가 좀 낮을 수밖에 없다. 뭐 그런 것을 아마 증명하는 내용일 겁니다. 어떻게 어렵게 나올 수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13번입니다. 표는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의 발견과 관련된 실험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먼저 가는 딱 봐도 음극선 실험이다 알 수 있죠. 음극선 실험하면은 바로 생각나야 되는 게 전자죠. 톰슨은 당시의 음극선이 빛일까 아니면은 입자의 흐름일까를 확인해 본 사람입니다. 그죠? 톰슨이 음극선을 찾아낸 게 아니라는 거죠. 기존에 이제 음극선은 이미 찾아져 있었고 그 음극선이 빛일까 입자일까 이거를 고민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실험을 했더니 실제 바람개비가 회전하기도 하고 막 휘어지고 이런 현상을 통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음극선은 결과적으로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입자의 흐름이구나 이런 걸 알게 된 거죠. X는 전자고요. 밑에 나는요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죠. 얇은 금박을 앞에 놓고 알파 입자, 여기서 이제 알파 입자라고 하는 것은 원자 번호 2번에 해당하는 헬륨 이가 양이온입니다. 헬륨 이가 양이온을 쐈는데 이게 만일 그 당시의 원자 모형에 따른다면은 그냥 얘네들이 금박을 통과해서 뒤쪽에 다 충돌을 해야 되는데 일부가 크게 휘어지고 튕겨 나오는 것을 관찰해서 러더퍼트는 원자의 대부분은 빈 공간이며 결과적으로 내부에 헬륨, 그러니까 알파 입자를 휘게 만들 수 있는 플러스 전하를 띤 입자가 존재하면서 그 입자는 질량이 매우 크구나 이런 사실까지 알아낸 거죠. 따라서 여기서 발견된 입자 Y는 원자 핵이 될 겁니다. 그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게 양성자가 아니에요. 사실 러더퍼트는 이 입자의 발견 순서에 따라서 전자가 발견되고 나서 골트슈타인이 양극선을 발견하면서 그것도 이제 뭔가 플러스를 띠고 있는 입자의 흐름 아닐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걸 증명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찾아낸 것은 양성자가 아니라 그 양성자가 포함되어 있는 원자핵을 찾아낸 거죠. 그 원자핵을 찾아내면서 양성자의 존재에 대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나서 또 하나 전하를 전혀 띄지 않고 질량만 차지하고 있는 중성자를 예측한 사람이 러더퍼트예요. 굉장히 천재죠. 그런 다음에 이제 체드윅이라고 하는 사람이 금박을 베릴륨으로 바꾸면서 얘네들에서 아무런 전하를 띄고 있지 않은 중성자가 튀어나오는 것을 관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입자들이 다 발견이 된 거죠. 됐습니까? 자, X는 전자, Y는 원자핵이었습니다. 자, 설명으로 옳은 거 기억. 가해 실험 결과로 X가 원자핵 주변을 원운동한다고 제안하였다. 자, 당시에 원자는 돌턴이 이야기했던 구 모양이었어요. 돌턴. 그런데 톰슨이 음극선 실험을 통해서 전자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 새롭게 원자 모형이 제안된 게 원자는 구인데 전자가 그 구에 듬성듬성 처박혀 있는 푸딩 모형을 생각하게 되죠. 이게 톰슨이 주장했던 푸딩 모형. 그러니까 전자들이 있고 구 자체가 플러스를 띠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되셨습니까? 근데 이후에 러더퍼트가 원자핵을 발견하고 나서 원자의 대부분은 빈 공간이니까 가운데 플러스를 띠고 있는 원자핵이 있고 주변에 전자들이 원운동을 하고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X가 발견돼서 원운동을 했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억은 틀린 말이 되겠고요. 니은 나의 실험 결과로 Y는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성된 입자임을 알게 되었다. 뭘 찾아낸 사람이죠, 이 사람? 원자핵을 찾아낸 거예요. 그러면서 아직까지는 양성자와 중성자의 존재에 대해서는 확실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니은 양성자와 중성대로 구성된 입자임을 알게 되었다. 이 말은 좀 잘못된 말이죠. 디귿의 모든 원자에서 X랑 Y 사이에서는 전기적 인력이 작용한다. X가 뭐라고요? 전자, 마이너스 띄고 있죠. Y는 원자에 플러스를 띄고 있거든요. 따라서 전기적 인력이 작용을 해야만 할 겁니다. 따라서 답을 디귿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되었습니까? 니은은 약간 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러더퍼트는 아직까지는 중성자의 존재에 대해서 예측만 했지 확인은 안 됐습니다. 알겠죠? 양성자도 그냥 확인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측만 한 겁니다. 어느 정도. 오케이? 답을 디귿만 체크해 주시면 되겠어요.
4번으로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자 A부터 D의 양성자 수와 양성자분의 중성자 수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했습니다. 양성자의 수는 곧 원자 번호죠. 자, A 볼까요? A는 양성자의 수가 5개예요. 원자 번호 5번이죠. 그래 놓고 양성자분의 중성자가 1점입니다. 그러면 양성자 5개니까 중성자가 6개라는 이야기지. 따라서 질량수는 얼마? 11이죠. 자, B로 가볼까요? B는 똑같이 양성자 수가 5개니까 원자 번호 5번. 됐습니까? 그래 놓고 양성자분의 중성자 수가 1이니까 중성자도 10개라는 이야기네요. 따라서 질량수가 얼마? 10이라는 이야기죠. 그죠? C로 계속 가보죠. C는 양성자가 6개인데 원자 번호 6번. 양성자분의 중성자가 1이니까 양성자도 6개, 질량수 12. D 같은 경우에는 7. 그러면은 양성자 7개, 원자 번호 7번에 역시 양성자분의 중성자가 1이니까 7개 있다. 총 질량수가 14가 나오겠구나. 확인할 수 있겠죠?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기억, A와 B는 화학적 성질이 같다. 질량수가 달라도 같은 원자 번호를 가지고 있죠. 동위원소 관계입니다. 따라서 동위원소라면 화학적 성질이 동일해야죠. 기억, 맞는 이야기고요. 1번 맞는 이야기고요. 니은, 질량수는 B가 D보다 크다. B는 얼마? 10. D는 얼마? 14. D가 크죠. 그러니까 2번이 틀린 거래요. 3번에 A의 중성자 수는 C의 전자 수랑 같다고요? A의 중성자 수 몇 개? 6개. 그죠? 6개. 그리고 C는 양성자가 6개 있으니까 전자도 6개 있어야 되겠죠. 같을 겁니다. 4번에 바닥 상태에서 홀 전자 수는 D가 A보다 많다. A는 5개를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1s 2에 2s 2에 2p 하나. 그러면은 홀 전자는 2p 중에서 지금 현재 3칸 중에 전자가 이렇게 하나 들어있을 거거든요. 홀 전자 하나밖에 없고요. D 봐야 되죠. D 7개거든요. 1s 2에 2s 2에 2p가 3. 그러면은 2p 3개 중에서 지금 전자가 하나씩 들어가는 거니까 홀 전자가 3개죠. 따라서 지금 현재 홀 전자 수는 D가 A보다 많습니다. 5번에 바닥 상태에서 전자가 배치된 오비탈의 수는 C가 B보다 많다. C랑 B랑 뭐라고요? 5개, 6개거든요. 그러면은 1s2, 2s2, 2p1. 여기는 1s2, 2s2, 2p 2개. 그러면은 여기에는 1s, 2s까지 하나씩 채우고 나서 2p 3개 중에서 하나만 채우고 있겠죠. 마찬가지로 얘 같은 1s, 2s 하나씩 채운 다음에 2p 3개 중에서 2개를 채우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채워진 오비탈의 수는 C가 더 많죠.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셔서 15번으로 가보죠. 자, 화합물 X와 Y를 분석해서 X와 Y의 질량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자연계에서 X는 동위원소가 존재하지 않으며 Y는 35와 37짜리 두 가지의 동위원소가 존재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하고 물어봤네요. 자, 먼저 지금 보면은 화합물 XY를 분석했다 그랬어요. XY를 분석했습니다. 이때 X 질량과 Y 질량을 볼 건데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 상태에서 X의 질량이 0.2g일 때 이때 반응하는 Y가 7.1g이에요. 그러면 X의 원자량이 1이거든요. 맞죠? X의 원자량이 1이라면은 지금 0.2g 사용했다. 이거 몇 몰이다? 몇 몰이다? 0.2몰이라는 이야기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얘가 지금 현재 XY의 화합물이니까 X랑 Y는 같은 몰수만큼 반응을 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지금 현재 얘도 몇 몰이 되겠구나? 0.2몰이 되겠구나. 맞습니까? 그러면 앞서 이제 X 같은 경우에는 원자량이 1이라는 거 가르쳐줬고, Y는 동위원소가 존재해서 35와 37짜리가 존재하는데, 맞지? 그게 이제 몇 대 몇 수의 비율로 있는지를 모르니까 평균 원자량을 모르거든요. 그런데 0.2몰 반응했을 때 7.1g이야. 그러면 얘가 지금 5배가 되면 Y의 원자량이 나온다는 이야기잖아. 그럼 5배를 해보면은 35.5가 나오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요 35.5라고 하는 게 결과적으로 Y의 평균 원자량이 될 겁니다. 지금 현재 Y가 35짜리가 있고 37짜리가 있는데 각각 존재 비율이 A 대 B라고 가정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때 평균 원자량은 100분의 35짜리 곱하기 A 플러스 37짜리 곱하기 B 이렇게 해서 계산한 게 35.5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럼 이 비율이 나오려면은 A 대 B가 몇 대 몇이 나와야 된다? 3대 1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우리 정할 수 있겠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은 설명으로 오른 거 기억. Y의 평균 원자량은 35.5이다. 맞죠? 니은에 분자량이 서로 다른 Y2는 세 가지이다. 35와 37짜리 두 가지가 있으니까 Y2를 만들 때 35짜리와 35짜리가 더해질 수 있죠. 35짜리랑 37짜리가 더해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7짜리랑 37짜리가 더해질 수 있죠. 이렇게 한 다음에 계산해 봐야 됩니다. 70 나오고 72 나오고 74 나오고 해봐야 된다고. 계산해 봐야 된다고. 알았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는 세 가지밖에 안 나오는데 세 가지들이 다 분자량이 달라요. 그죠? 그러니까 세 가지다 이거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종류가 좀 더 많아졌을 때 분자량을 계산해 보면 같은 개수가 나오는 경우도 있죠. 같은 분자량이 나오는 경우도 있죠. 그럴 때는 그거 제해주고 개수가 몇 개인지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꼭 더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니은 맞고요. 디귿의 자연계에 존재하는 x, y의 분자수의 비는 하고 물어봤는데 얘가 지금 3대 1이기 때문에 동위 원소가 존재하지 않는 x가 붙거나 해도 결과적으로 존재비는 몇 대 몇이 돼야 돼요? 3대 1이 돼야 되겠죠. 이해되셨습니까? 네. 따라서 옳은 것은 니은, 기억 니은 디귿 다 맞네요. 5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16번으로 계속 가보죠. 자, 원자 또는 이온을 구성하는 A부터 D의 가, 나, 중성자의 수, 그 다음에 질량수에 대한 자료이고 설명으로 옳은 거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보니까 가랑 나는 뭔지를 가르쳐주지도 않았고요. 그 다음에 아래는 중성자 수, 그 다음에 질량수 이거거든요. 주어진 자료들 볼게요. A, B, C, D. 그런데 지금 688, 그 다음에 68, 중성자 6, 그 다음에 8, 10. 자, 볼까요? 보면은 가랑 나가 뭔지부터 찾는 게 중요하겠네요. 맞죠? 자, 근데 얘는 중성자가 6개니까 결과적으로 질량수가 12가 나오려면 양성자가 6개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6개. 맞지? 그런데 옆에 있는 B 같은 경우에는 질량수가 14가 나왔으니까 중성자가 8개가 있다면은 양성자 수 몇 개여야 돼? 양성자 수 똑같이 6개여야 되거든요. 맞죠? 그러면은 봐봐요. 지금 현재 가랑 나를 봤을 때 얘가 지금 가랑 나가 어떤 게 지금 양성자가 있을 수가 있고 또는 전자가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죠?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지금 원자 또는 이온을 구성하는 입자라 그랬으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이제 양성자랑 전자밖에 없는 거야. 맞지? 양성자랑 전자밖에 없는 상태에서 얘가 지금 6개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양성자라고 가정하면 이게 전자가 되겠죠. 맞죠? 그런데 지금 옆에 있는 경우에는 이게 6이란 말이야. 그럼 이게 전자라고 보면은 이게 6이 나오면 되는 거거든. 맞지?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뭐 특별히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가와랑 나 둘 중에 무언가가 하나는 양성자고 전자고 이렇게 될 텐데 나머지 조건들에서 D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건 양성자랑 전자가 8개씩이니까 얘는 그냥 원자예요. D 원자. 이거 확실하게 구별이 되죠. 원자 상태에서 지금 현재 2개 더해주면은 이거 2개 더해주면은 얘가 18이 나오겠죠. 18이. 맞지? 18이 나올 거야. 그러면은 얘는 이제 18이라는 거 이제 확실하게 좀 유지가 된 거고 얘는 이제 중성자 질량수가 16이니까 양성자에다가 중성자를 더해주면 될 거거든요. 8에다가 더해주게 되면은 8을 더해주면 될 거고 10에다가 더해주면 6개를 더해줘야 될 거거든요. 맞죠? 그런데 보통은 일반적으로 양성자랑 중성자를 비교하면은 일반적으로는 양성자랑 중성자의 비가 거의 동일하거든요. 거의 1대1로. 물론 이제 동위 원소 같은 경우는 더 많을 수도 있지만 근데 느낌상 10이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양성자가 10개인데 중성자가 6개인 경우에는 좀 힘들거든요. 맞지? 양성자가 10개라면은 거기다가 얘는 헬륨이 돼버리잖아요.
맞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지금 이게 양성자라면은요, 얘가 원자번호 10번이란 이야기잖아요. 원자번호 10번이면 헬륨이야, 헬륨. 헬륨이 전자 두 개를, 헬륨이 한다. 네온이죠. 미안. 네온인데, 네온이 전자를 잃어버릴 수 있나요? 없죠. 절대 안 된단 말이야. 이해가 되니?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가가 뭐가 돼야 되는구나. 양성자가 돼야 되는구나. 오케이? 그럼 나는 전자가 돼야 되는구나. 그러면은, 다시 정리해보면 여기가 6이 나오면 되겠죠. 그지? 이건 6 맞고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 양성자가 8개니까 중성자가 8개가 붙으면 될 거고. 맞지? 이렇게 해서 정리하면 되겠네. 지금 모르고 있는 건 이거밖에 없지 않아? 이게 원자인지 이온인지 모르니까. 자, 그럼 설명으로 옳은 거. 기억 1번. D의 질량수는 18이다. 맞죠? 그 다음에 니은의 2번에 C는 마이너스 2가 음이온이다. 얘가 양성자니까 전자가 10개면은요, 지금 C는 2가 음이온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2번 맞고요. 디귿의 A와 B는 핵전하량이 같다. 핵전하량은 양성자의 수를 이야기하죠. 6개니까 양성자 수 똑같아서 핵전하량 같을 것이고요. 4번. 나는 원자 핵의 구성입자이다. 아니에요. 나는 전자이기 때문에 원자의 구성입자지만 원자 핵의 구성입자는 아닙니다. 4번이 틀렸네요. 오케이? 5번에 가와 나 사이에서는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한다. 그럼요. 양성자 플러스, 나는 마이너스. 그러니까 당연히 정전기적 인력 작용하겠죠. 되셨습니까? 이거 몰라요. 끝까지 모릅니다. B가 원자인지 이온인지가 구별이 안 돼요. 자, 계속해서 17번. 원소 가나의 동위원소와 관련된 자료 일부고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가는 원자번호가 1번이네요. 수소군요. 그치? 그런데 지금 현재 원자량이 1과 2가 나와요. 그 말은 양성자 하나만 가지고 있건 아니면 양성자 하나에 중성자 하나만 있건 이런 식이라는 거지. 하지만 존재 비율이 원자량 1짜리가 99.99%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평균 원자량이 그냥 1이 나올 겁니다. 그죠? 지금 나 같은 경우에는 C랑 D가 있는데 각각 75대 25가 있으니까 얘네들 평균 원자량은 35.5가 나올 거거든요. 맞죠? 자, 그러면은 설명으로 옳은 거. 기억. 가와 나로 이루어진 분자의 평균 분자량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평균 분자량은 평균 원자량의 합이죠, 뭐. 안 그래? 수소의 평균 원자량은 거의 1일 거고요. 나의 평균 원자량은 35.5가 되겠죠. 따라서 화합물은 당연히 36.5 정도를 나타내야 되니까 니은은 틀린 말이 되겠고요. 니은의 화합물 AC, 그 다음에 BD의 화학적 성질은 같다. 질량수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양성자 개수가 똑같기 때문에 원자과 전자 개수 똑같고요. 그렇다면 화학적 성질은 동일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 맞습니다. 디귿의 AD와 BC는 분자 한 개에 포함되어 있는 양성자 수가 같다. A와 B는 무조건 양성자가 하나씩이에요. C와 D는 무조건 양성자가 17개씩입니다. 뭐 어떤 조합이 일어나든지 간에 A와 D, B와 C 또는 A와 C, B와 D 모두 다 양성자의 개수는 총 18개가 돼야 되죠. 같아야지 뭐. 답은 니은과 디귿 4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18번입니다. 빅뱅 이론에서 원소가 생성되는 과정 중 일부 과정 가나를 입자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고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우리가 보는 이 원소가 생성되는 과정은요, 일단 우주 빅뱅이 일어나고 나서 가장 최초로 만들어진 수소가 반응을 해서 헬륨이 만들어지는 반응까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먼저 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A와 B가 반응을 해서 지금 현재 무언가 생성 물질이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그랬을 때 여기에 보니까 원자핵을 구성하는 입자가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을 거예요. A는 양성자 하나에 중성자 하나가 있는 중수소거든요. 그죠? 원자번호 1번의 질량수가 2짜리 수소입니다. 그런데 B는 지금 현재 양성자랑 중성자가 각각 하나, 두 개씩 있는 삼중수소예요. 그게 이제 결합을 해서 양성자가 2개, 중성자가 2개가 되는 원자번호 2번의 질량수 4짜리 헬륨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뭐가 하나 빠져나왔어요? 중성자 하나 그냥 떨어져 나온 거지. 맞지? 자, 그리고 나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양성자 옆에 전자들이 회전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수소 원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이고요. 옆에 있는 거는 헬륨 원자핵 주변으로 2개의 전자가 돌아가면서 역시 헬륨 원자핵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자,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1번에 흐릿한 녀석은 중성자이다. 맞는 말이죠. 2번에 까만
양성자와 전자 사이에서는 전기적 인력이 작용한다. 맞는 말이죠. 3번에 A와 B는 동위원소의 원자 핵이다. 맞죠? A는 중수소, B는 삼중수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3번 맞는 이야기고요. 가가 나보다 먼저 일어났다. 그럼요. 가는요.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는 거죠. 빅뱅 이후에 약 3분 동안 일어났던 현상들입니다. 근데 원자가 만들어진 과정, 원자핵이 전자를 붙잡아서 원자핵이 되는 과정은 빅뱅 시작하고 나서 38만 년 후예요. 그러니까 가가 훨씬 더 이전에 일어났던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4번 맞는 말이고 5번에 나에서 원자가 생성될 때 질량수가 증가한다 그랬는데 전자 한두 개 붙였다고 해가지고 질량이 달라지진 않죠. 질량수라고 하는 것은 양성자와 중성자를 더한 것 개수밖에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니까 결과적으로 전자가 잡혀서 원자가 됐다고 하더라도 질량수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답을 5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5강까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앞에 필수 유제 좀 풀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테마 6강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